자, 이번에는 최일마의 뒤집기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송재경 대표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죠. 수능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는 옵션 만기가 있고, 그래서 국장이 오늘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오프닝을 해야 되겠네요. 어디로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제 잘 풀어내면은 뭐 위로 또 달리는 거고. 그러기에는 이 왕관의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뭐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러는데 환율이죠, 환율. 환율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지금 비대해져 있는 그 무게감이 적지는 않은데 어디까지 버텨낼 거냐. 버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자, 환율 얘기하면 참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두 분의 생각들 한번 들어보죠. 뭐 송재영 대표부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이 이제 지금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원화 원화 가치가 약세.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 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결론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요즘에 너무 공포 마케팅스럽게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IMF와 비교하고 이게 뭐 2008년도 금융위기와 비교하고 뭐 이런 분들까지 나오시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거는 최근 들어서 전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연초 이후에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 강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것이 6월 말 7월 초까지 지속이 됐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연초 대비 한 8%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이제 거의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갔어요. 근데 이때 우리만 돌아간 게 아니라 그때 7월 초 이후에 아시아 통화는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엔화 그리고 역대급으로 좀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대만조차도 대만 달러조차도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 아시아 통화 전체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가 같이 갖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걱정해 볼 수 있는 게 10월 달 이후에는 그 아시아 통화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일본이나 대만이 한 1.5% 올랐다면 우리는 2.5% 이상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를 저도 이제 뭔가 찾아봤는데 이건 우리가 달러 수요가 내부에 되게 많았었다. 그 수요가 어디서 많았냐 찾아봤더니 서학개미들이었다. 네. 좀 결론은 그렇게 내렸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게 약간 일부 평가를 하시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이제 매수 매도가 있어 순매수를 보면 의미가 없고 매수 한쪽만 봐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수 규모 자체가 한 달에 우리가 한 35조 원, 올해 상반기에 35조 원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요. 6월 달 들어서 이게 얼마로 늘었으면 6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어제자는 아직 발표 안 됐는데 그제자까지 보면 11월 한 11일까지 보면 딱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얼마냐면은 거의 17조 가깝습니다. 거의 월 평균의 거의 절반 수준을 또 그러니까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10월 달 들어서 서학개미들이 공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서 거래에 대한 달러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달러가 더 달러 대비 폭발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갈 거냐? 그거는 저는 이런 속도가 지속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것이 IMF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옛날에는 이것이 다 달러 단기 부채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수요가 늘었지만 이거 다 해외 자산을 우리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일본식 과거의 모델이죠. 일본의 맞습니다.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맞습니다. 칭해지는 우리는 이제 뭐 김여사라고도 네네. 얘기하지만 예. 뭐 미국은 스미스 부인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약세되니까 그 통화를 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들을 막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위기나 뭐가 있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맞습니다. 절상이 되는 일본의 케이스를 지금 드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외환 순채 꽝국이거든요. 네네네. 전 세계적으로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 IMF나 뭐 이런 거와 비교하는 것은 절대 거기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CDS 프리미엄도 낮아 있는 상태이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보다 낮고 그래서 환율만 조금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학개미 분들, 나는 달러 선택이 없는데? 근데 미국 주식을 살 때 예. 증권사를 통하면은 증권사가 알아서 환전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소화하려면 사실은 거기에 또 약간 투기 세력도 붙잖아요. 그 두 개가 같이 붙은 거고 한국은행에서 구두 개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펀더멘탈이 뭔가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 걱정을 정말 해야 되지만 네네네. 달러 자산을 특히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자, 그래도 사실 유야무야 이제 그 우회적이지만 환율 상승의 여파가 분명히 올 겁니다. 특히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을 받을 거는 명확한데 시중에 달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업들도 달러를 벌어둔 걸 쟁여놓고 그건 또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해서 매년 아직 그 팩트 시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00억 달러씩 보내야 되잖아요. 굳이 그걸 또 환전했다가 비싸게 샀다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계정에다 놔두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김종윤 교수가 보시는 이 환율. 네,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요. 분명히 최근 들어서 원화가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올해 한 7월부터는 거의 엔화와 붙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엔화 추정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엔화보다는 위안화 추정성이 좀 더 강했는데 올해 여름 이후부터는 거의 엔화와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동향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엔화보다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달러 인덱스보다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비교 통화라고 볼 수 있는 엔화보다 좀 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이익 증가라든지 주요 수출 기업들의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고 있는 쪽이지 아직까지는 국가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CDS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든지 금리는 조금 부담될 수 있죠. 근데 금리는 오히려 미국과 벌어졌던 것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위험 신호는 아닌데 하느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원래 1,430원 정도를 관리 라인으로 뒀다가 네. 1,500원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런 관리 라인 안에서 시장이 이렇게 안정될 수 있게 계속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가 제가 보기엔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1,475원. 제가 보는 단말기에서는 75원까지 딱 한번 치고 지금 한 6원가량이 밀렸죠. 개입이 일부 좀 들어왔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구두 개입일 수도 있고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통해서 1,500원 아래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다행일 텐데 네. 만약에 이제 이게 통제 불가로 갔을 때는 속도 조절이죠. 네, 속도. 상황을 불문하고 그때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급등한다는 건 국내의 어떤 다른 요인. 물론 오늘 나온 기사도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이제 9월 기준까지 102조 원으로 이제 동월 기준 역대 두 번째. 좀 적자가 많다는 거.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또 올리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살려야 된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그 당위성은 잘 먹혀 들어가고 그 전 정권에서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에 따른 재정 적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환율 상승에 오늘 좀 잠깐의 요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문제는 환율이 점차적으로 어느 피크를 치고 내려간다라면은 정상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이 돼서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원화 싸니까 지금 주식 사도 먹을 수 있는 게 또 반도체도 좋고 근데 안 들어와요 외국인이 그러면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이게 소리가 나는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는 시장에서 로컬 플레이들만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와, 대한민국 만세로만 갈 수 있을까? 이거죠.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 그거죠. 환율을 보는 이유는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건데. 자, 요걸 또 풀어주시면 수급, 외국인 수급. 일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이건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1월 달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는 해입니다. 이제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한 해 이제 자기 보너스 패키지 잘 관리하려면
올해 또 한국 시장에서는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말씀 주셨던 대로 향후 펀더멘탈에 대한 걱정이 없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으면 당연히 연말을 전후해서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시작될 거다. 근데 들어오는 물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안정됐지만 미국의 달러 유동성 이슈 얘기가 사실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난리였습니다. 네, 소프라 금리나 뭐 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 세계 사실 레버리지에 대한 자신감을 확 떨어뜨리고 있어서 롱온리들이야 큰 이슈가 없지만 소위 이제 헤지펀드들은 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수익률에 직격탄을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트죠, 코스트. 비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한국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네. 헤지 펀드 스타일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사실 우리의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특히 저거 미국 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오히려 옛날 같으면은 국내 수급효가 약해서 그대로 이거 안고 떨어졌을 텐데 오히려 이걸 좀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연금도 지난 제 기억에 한 10여 년간 단 한 번도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네. 이번엔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2%포인트 그 소위 이제 여유, 버퍼가 있는데 그걸 맥시멈까지 채울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집권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잖아요. 예.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4년간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의 나홀로 우상향 이것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 오래됐고 그것 때문에 그 결과 부산물로 전 세계 연기금들이 미국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역대급으로 많거든요. 여기서 거꾸로 미국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소위 조정을 좀 심하게 받는다면 네. 그러면 전 세계 연기금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한,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도 소위 지역 다변화, 미국에 지금 몰빵돼 있는 자금을 좀 전 세계로 좀 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미국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신다면 국민연금의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 때문이라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그 수익률을 잘 관리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지금 미국에 치우쳐져 있는 비중을 분산시키는 그러한 전략은 꼭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의 또 궤변 아닌 궤변이 반도체 수출 잘 되는데 환율이 올라갔어. Q도 늘고 P도 올라가네. 노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만 부자재 수입을 해와야 되는 것도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가 많이 원자재 국가라면 당연히 그게 맞는데. 자, 반도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중심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김종인 기자께서. 일단 뭐 찍히는 실적이야 뭐 당연히 좋아질 테니까 그 다음에 달러 베이스로 돈을 받으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찍히는 실적은 동일한 달러에서 원화로 바꿨을 때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살펴봤을 때 어떤 게 더 큰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플러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장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여름부터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반도체는 조금 줄이는 과정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 경향이 그러한데 배당주 그다음에 오늘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는 또 측면이 있잖아요. 네, 대안으로 받쳐오는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종목은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탈하고 있는 흐름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업이익도 말씀하셨던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 원자재들의 흐름이 또 급등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생각보다는 적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플러스 요인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뭐 좁히든지 해야 되는데 결론을 도달해야 됩니다. 송재영 대표는 결론을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환율 약세 구간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기존의 스탠스를 좀 유지할 필요 있고 다만 아까도 언급을 주셨지만 좀 미국도 그렇고 지금 AI에 집중 몰빵 투자되던 것을 이번 주 들어서 확실히 다우가 더 좋아지면서 나머지 분야로 좀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폭은 좀 넓어지는 다행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위 제약바이오, 필수 소비재, 에너지 뭐 이런 쪽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좀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같은 그런 그 소위 우리도 좀 너무 AI 지금 치우쳐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다면 요거를 좀 분산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언급 주셨던 배당 분리과세와 관련된 수혜 분야는 드디어 이제 소위 이제 그 입법화가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비해서 그 사이 많이 모자랐었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종인 회사가 보시는 사실 바이오가 오늘 좀 뜨거워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뭔가 받치고 올라오는 뭐 뭔가 주도했던 것이 쉴 때 이게 순환하는 구조가 되면은 뭐 선순환이 잘 된다. 그러면 시장은 또 건전한 조정이 오더라도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대안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금 송재영 대표는 확장을 해보자. 김종인 회사는. 근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법원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금융주들도 꽤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제일기획처럼 뭐 실적도 그냥 쏘쏘하고 뭐 거래도 없는 종목이 배당 수익률 한 6% 되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도 최근에 한 10% 정도 주가가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면 아직 시장에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뭐 빅베스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뭐 회계적으로도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 연수 자꾸 늘려서 AI 기업들이 뭔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정말로 그 서버나 이런 것들이 6년 후에 못 쓸 정도로 망가지는 자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대안 종목도 생기고 있지만 그 버블의 본질이라고 하는 AI조차도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도주, 반도체 놓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꽤 강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SOE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고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뒤집기 환율 중심으로 또 자세하게 한번 또 평가를 해봤고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